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로 네, 안타깝지만 특별히 기념할 만한 또 얘기거리가 될 만한 사안이 별로 없네요. 하지만 오늘이 이제 15일인 관계로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민방공 훈련이 떠오릅니다. 민방공 훈련이란 이제 적이 공습 때 벌어지는 여러 가지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방어 훈련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뭐 싫든 좋든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북한이라는 어떤 무력 집단하고 서로 맞대고 있기 때문에 뭐 같은 민족이고 동족이고 뭐 이런 거 뭐 다 좋습니다. 그걸 떠나서 현실적인 안보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 민방위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51년 1월 국방부 계엄사령부에서 민방공 본부와 각 시도에 지부를 설치한 것이 이제 효시가 되겠습니다. 1951년이면 글쎄요, 50년에 이제 6월 25일 날 6.25 사변이 일어났으니까 51년 1월 4일 날 이제 1.4 5태가 있었죠. 그러니까 서울이 두 번 함락이 되니까 이제 이런 조치를 뭐 취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때 상황으로는 당연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이 민방위업무는 내무부 치안국으로 이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1월부터는 매월 15일을 방공 소방의 날로 정해서 민방공 훈련을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뒤에 1975년 6월 27일 민방위 날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이 이제 되었고요. 그해 7월 25일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내무부는 지금의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를 통합 관장하게 이제 되었죠. 그리고 그해 9월 22일 전국에 민방위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제도와 훈련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것이 뭐 모든 이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뭐 이런 훈련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훈련으로 인해서 이제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불편함도 훈련을 해야 실제 상황에서 덜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 기억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77년 12월 15일 저녁에 야간 민방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때는 뭐 매달 15일이면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이제 원효로에서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지금은 시내버스, 버스 체계가 바뀌어서 이제 번호가 4자리가 대부분인데, 그때 당시 시내버스는 57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원효로에서 구이동 자취방으로 이제 가는데, 명동을 지나다가 이제 민방공 훈련을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나가던 차들도 전부 세우고서 이제 승객들이 내려서 대피를 해야 됐습니다. 이제 버스에서 내려갔고, 미도파 앞에 지하도에 내려가서 훈련 시간을 기다리는데, 어찌나 추웠는지 너무 추워갖고 오들오들 떨었던 기억이 지금도 명동을 가면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시는 정말 날도 추웠지만은 지하시설에 뭐 뚜렷한 난방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었죠. 요즘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웅평 대위가 기순할 때였었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웅평 대위는 1983년 2월 25일 10시 35분쯤에 북한의 개천 비행장을 이륙을 해서 즉시 편대를 이탈을 해서 해주를 거쳐 서해 상공을 통과해서 11시 4분에 우리 공군기의 유도를 받아서 수원기지에 상륙을 했습니다. 사실 참 이때 굉장히 급박했었죠. 이 당시 민방공 훈련에서 같이 그때 당시 훈련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공습경보가 실제로 발령이 됐습니다. 왜? 북한에서 미국이가 그냥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발령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인천이 폭격을 당하고 있다고 방송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군동기면서 이제 입사 동기인 친구들하고 철원을 놀러 가서 하룻밤을 자고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서울로 오려고 철원 시외버스 터미널을 나갔는데 방송을 들은 거예요. 서울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시외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이 방송 듣고 정말 다들 놀랬죠.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군에서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우리는 바로 다시 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결혼한 친구들은 정말 저도 그때 당시 이제 결혼을 했었죠. 예. 이제 1박 2일 놀러 오는데 따라왔던 그 부인들이 그냥 뭐 얼굴이 사색이 됐었죠. 진짜.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지만은 서천 시내로 나와 있던 군인들은 그 안내 방송에 따라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부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를 해달라고 안내 방송이 계속 나오니까 6.25 사변 때도 그런 안내 방송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찰들은 시민들이 이제 뭐 우왕좌왕하니까 이제 질서 유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타려고 했던 시외버스가 오고 그 시외버스도 혼란 없이 서울로 출발을 했어요. 열심히 국도를 달려왔죠. 한참 오다가 보니까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그 사건이 북한 공군 이용평대위가 귀순한 그 사건이었다라고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모두 안도의 한숨을 이제 쉬기는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록 인천을 폭격하고 있다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이제 방송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의급한 상황에서 민방공 시스템은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그 기억이, 제가 1987년 여름에 이제 제가 그 이전에 제가 86년에 이제 일본에 엑스레이 CT 교육을 이제 받으러 갔었다고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본말을 제가 잘 못한다라고 해서 이제 구박했던 이 가누마라는 친구가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 회사로 출장을 왔습니다. 그 이제 호텔을 잡아줘갖고 호텔방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뭐 잠을 자지는 않았겠죠. 그 뭐 한밤중에 하는 건 아니니까. 이 민방 훈련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사이렌이 불고 그냥 등하관제 훈련을 그때 했죠. 뭐 불을 끄고 그러니까 그냥 뭐 호텔방에서 바깥 내려다보니까 깜깜하죠. 사이렌 울리죠. 그러니까 이게 암흑천재 깜짝 놀래갖고 아주 혼비백산했던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위로를 했지만은, 저는 속으로는 아주 쌤통이라고 아주 쾌재를 불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훈련 없는 조직, 특히 군대가 그렇죠. 훈련 없는 조직은 결국은 힘이 없고 쉽게 와해되게 됩니다.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하지만 교육 훈련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의 효과는 그 유효기간이 보름 정도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해도 보름 후면 다 이제 까먹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몸에 배려면은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끊임없는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놀던 군대, 또 놀던 조직, 유사시에 결코 본연의 업무를 갖다 수행하기 위한 그 시스템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결국 허둥지둥하다가 그간에 게을렀던 대가를 거꾸로 지불받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세상사의 이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상 특별하게 뭐 기억할 것이, 기념할 것이 없는 날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매월 15일에 실시했던 민방공 훈련에 대해서 알아봤고, 거기에 얽힌 추억을 몇 가지 돌아다 봤습니다. 김영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